자, 지금부터 엣지캠과 인벤터를 이용한 과정평가형 가공사업기사 모델링 작업과 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 작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 작업은 인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인벤터의 경우 지금 2024 버전을 사용하지만 2024 버전에서 아래 버전으로 내려가셔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자, 인벤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인벤터를 시작해 주시면 가장 먼저 자, 위에 새로 만들기라고 있으시죠? 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새로 만들기로 클릭을 해서 새 파일 작성이라는 창이 뜨시게 되면 바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 이게 스탠다드 밀리미터가 아니라 이제 밀리미터가 아니시라고 하시면 자, 여기 템플릿 폴더에서 코리아 여기서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스탠다드 밀리미터를 더블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작성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제 스케치를 할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인벤터에서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왼쪽 상단에 2D 스케치 시작을 눌러 주셔야 되고요.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주시면 자, 여러가지 평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오는 평면들이 인벤터에서 기본으로 주어지는 평면들이고요. 자, 이 평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볼까요? 자, 이 평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게 되면 현재 평면이 선택할 수 있는 평면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활성화가 되고 이게 XY 평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평면 클릭해 주시면 자, XY 평면이 이렇게 정면으로 지금 정렬이 되면서 여기서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직사각형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 아래 화살표, 삼각형 모양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직사각형에도 여러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자, 이런 슬롯이나 다각형 등도 만들 수가 있으시고요. 하지만 저희는 직사각형 중 자, 이 두 점 중심이라는 직사각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도 보시게 되면 되게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지 모두 직사각형이 완료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중 이 두 점 직사각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 화살표 클릭해 주시고 두 점 직사각형 클릭. 자, 두 점 직사각형의 경우 자, 먼저 이 가운데 이 원점을 클릭해 줍니다. 자, 평면에서 주어지는 원점은 바로 이 좌표점 x0에 y0을 뜻하고요. 인벤터에서는 이제 스냅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는데 바로 요소를 캐치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마우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고 싶어도 이 원하는 곳의 좌표가 되게 매우 정밀하다면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인벤터나 이제 3D CAD 같은 기능에서는 물론 이제 2D도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원하는 점 근처에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 지점으로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런 요소 스냅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원점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자, 초록색 점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자,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 요소가 선택이 된 거고요. 자, 두 점 직사각형의 경우 선택한 지점이 원점 가운데 사각형의 중심이 되고 다른 점을 클릭해서 사각형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벤터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자,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치수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그 값대로 구속에 넣을 수 있으시고요. 자, 한번 50 넣어서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엔터. 자, 그러면 50 엔터를 눌러주셨으면, 자, 지금 하나의 치수는 50mm로 이제 정렬이 되었을 거예요. 구속이 되셨을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치수와 이 치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아까 그 화면에서 넣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예시를 위해서 한 치수만 이렇게 넣은 상태로 좀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선을 보시면 뭐가 좀 다른 게 있으시죠? 자, 오른쪽에서는 검정색으로 나오고 위에 쪽에서는 보라색으로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지금 원점에서부터 사각형의 중심이 원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시고요. 자, 이 끝에서 이 끝이 50mm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은색 선은 움직일 수 없는 선을 뜻합니다. 반대로 보라색 선은 움직일 수 있는 선을 뜻하고요. 자, 한번 이 보라색 선을 마우스 왼쪽 클릭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보시면, 자, 이렇게 선에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검정색 선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치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수를 지우지 않는 한 움직일 수가 없으시고요. 자, 만약 치수를 잘못 넣어서 지우고 싶다고 하시면 이 치수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이 치수를 다시 살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자, 대부분의 3D CAD, 2D CAD에서는 키보드의 컨트롤과 Z키를 동시에 한번 눌러주시면 했던 작업이 다시 이전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자, 반대로 키보드의 컨트롤과 Y를 동시에 한번 눌러주시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고요. 컨트롤 Z와 컨트롤 Y 좀 유용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치수, 이 50mm는 기준이 정해졌지만 이 위에 치수, 지금 위에 부분이죠. 지금, 자, 이 선과 이 선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상단에 치수를 클릭해서 치수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치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왼쪽 아래에 치수 기입할 형상을 선택하라는 도움말이 나오실 거예요. 자, 바로 이 위쪽 보라색 선과 아래쪽 보라색 선을 한 번씩 클릭을 해봅시다. 자,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치수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치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다시 해주시면 치수 편집이라는 창이 나타나면서 치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50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볼까요? 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치수가 모두 정해졌고, 자, 이게 두 개, 50mm와 50mm, 그리고 중심, 자, 이렇게 세 개의 치수로 모두 사각형이 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50mm와 50mm, 두 개의 치수를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자,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자, 이게 과정평가용 산업기사의 공개 도면 1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기사 도면들이, 자, 이러한 형상으로 좀 나오시게 되겠고요. 대부분의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자, 이 10mm, 그리고 전체 크기가 50, 자, 50에 50mm인 점과 가장 밑단은 10mm라는 점들이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정평가형 가공산업기사에서는, 자, 50mm, 50mm짜리 사각형을 만들고 정사각형을 만들고 10mm 돌출하는 작업은 모두 공통적으로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모두 마무리하셨으면 상단에 스케치 마무리까지 눌러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면, 자, 상단에 3D 모형 탭으로 자동으로 좀 변형이 되셨을 거예요. 혹시 다른 탭으로 가 있으시다면 3D 모형 탭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돌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린 스케치를 바탕으로 3D 영상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상단에 돌출 버튼을 클릭하고 돌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돌출에 대한 이제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창이 뜨실 거예요. 자, 거기에 거리, 자, 돌출을 어느 정도 진행할까라는 거고요. 거리에 10mm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지금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마치고 돌출을 하게 되면 이전에 만들었던 바로 선들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선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거리값만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다른 작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 선들 선택이 취소되었다면,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영상이 나오지도 않고 여기도 프로파일 선택이라는 창이 떠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자, 이렇게 왼쪽 지금 화면과 같이, 자, 여기 마우스를 스케치하는 형상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이 잡히실 겁니다. 그때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다시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으시고요. 자, 밑에는 방향이긴 한데 방향은 기본 방향으로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10mm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돌출이 완료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돌출이 완료됐고요. 자, 인벤터의 뷰 설정 방법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를 보시면 지금 마우스 휠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자, 이렇게 형상을 기준으로 위아래 좌우 이렇게 뷰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으시고요. 자, 얘를 회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키를 누르고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와 축소는 마우스 휠키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줬지만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리거나 또는 이제 열을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오른쪽 상단에 자, 이런 큐브 박스가 있습니다. 자, 큐브 박스를 이용해서 정렬을 맞출 수 있는데, 자, 이 큐브 박스에 정면도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화면이 정렬이 되실 거예요. 정면도로 정렬이 되실 건데, 자, 저희의 대부분의 작업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정면도가 나와 있으니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회전을 좀 준 상태에서, 자, 정면도를 눌러주시면, 자, 이 상태에서 정면도가 어디죠? 정면도, 배면도. 자, 지금 정면도로 변경이 됐지만 뒤집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만드는 수는 있습니다. 뒤집혀도 만드는 거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도면을 만들 때 저희가 치수를 확인하고 할 때는 언제나 동일한 뷰로 해주시는 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도가 뒤집혀져 있으시다면, 자, 이렇게 방금 우리가 말한 큐브 위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회전을 하는 화살표 키가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 키를 돌려서 정면도를 딱 제대로 된 위치로 맞춰주신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우측면도나 좌측면도, 평면도나 배면도를 보실 때는 이 위 옆에 있는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뷰를 회전시킬 수 있으시고요. 각도가 안 맞으시면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전 모양 화살표 키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업을 좀 해볼까요? 자, 다음으로 해볼 작업은 이 위쪽의 사각형입니다. 자, 먼저 정보를 한번 보자면, 이 앞면은 지금 동일하게 작업 붙어져 있으시고요. 총 길이는 40에 45mm 직사각형이네요. 자, 우리가 만든 이 3D 형상의 윗면을 클릭하고 정면도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클릭하면 정면도인 상태에서 이 면을 클릭하면, 자, 이런 여러 가지 하이 메뉴들이 다 나올 텐데, 여기서 이 플러스 모양 아이콘인 새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새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윗면이, 솔리드의 윗면이 스케치로 변하실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지금 직사각형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 두 점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점 중심이 아닌 두 점 직사각형으로 변경을 해서 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물론 두 점 직사각형으로도 해도 작업이 상관이 없는데, 자, 왜 두 점 중심으로 초반에 사각형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두 점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각형을 만들려고 보면, 자, 이 끝쪽에 마우스를 대볼까요? 자, 이 오른쪽 끝쪽에 마우스를 대면 선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게 바로 스냅잇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만든 사각형의 이제 끝점이 이 선과 일치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선이 스냅이 잡힐 때 클릭을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작업은 인벤터에서 3D 영상을 만들 때는 언제나 정확한 치수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형상을 만든 후에 그 형상을 이제 치수를 기입하여 정확한 형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시고요. 처음부터 이제 완벽한 값을 넣을 필요 없이 자, 이렇게 대충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사각형을 만든 후에는 스냅 기능이 아닌 이제 치수를 기입해서 사각형을 좀 정확한 치수로 만들어 봐야겠죠. 상단에 치수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도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자, 중심에 딱 맞춰져 있는 사각형이시고요. 자, 왼쪽의 길이가 40, 폭이 45.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 끝쪽의 선과 방금 우리가 그린 사각형의 왼쪽 끝선, 오른쪽 끝선과 왼쪽 끝선 클릭해서 여기가 45mm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위의 선과 아래 선 번갈아 가면서 클릭하면서 여기는 40mm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자, 조금 전과는 다르게 두 개의 치수를 넣었는데도 고정이 안 된 선이 있으시죠? 자, 그 이유는 저희가 이 끝점에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 끝점은 지금 스냅이 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끝점에서 45mm라는 길이는 완벽한 고정이 되겠지만 지금 이 보라색 선들은 자, 고정된 것과 구속된 게 없습니다. 그냥 40mm라는 치수만 넣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선을 움직이지 않는 치수와 연결해서 구속을 줘야 합니다. 자, 먼저 볼까요? 자, 치수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지금 이 40mm가 딱 중심선을 중심으로 40mm가 주어진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 중심 부분과 이 끝부분이 20mm가 들어가시겠고요. 위에도 20mm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 부분과 끝점을 잡아서 20mm를 줄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는 몇일까요? 자, 총 길이가 50mm이기 때문에 여기에 5mm, 여기 위에도 5mm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선과 이 밑에 선에 5mm를 주시면 완벽히 고정이 되실 거예요. 자, 위에를 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자, 이 선과 우리가 방금 솔리드로 돌출한 형상의 밑선 여기를 5mm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럼 5mm를 넣어주면 자, 이 선의 시작이 고정되어 있는 치수인 이 솔리드의 밑바닥에서 5mm 떨어진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40mm 떨어진 데 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은 다 그렸는데 자, 도면을 보시면 자, 몇 가지 좀 추가해야 될 점이 있죠? 자, 가장 먼저 4-R5. 자, R5가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자,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이 바깥 부분에 R5와 R5 두 개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C-5로 못하게 5mm 되어 있네요.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영상에서도 만들어도 되지만 2D 영상에서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상단에 목깎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목깎기의 경우 라운드를 뜻합니다. 반호를 그리는 원을 뜻하는 게 되고요. 자, 목깎기 값에 아까 도면에서 R5였죠.
그러면 5mm를 입력하시고요. R값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이, 자, 목깎이 라운드의 경우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자, 가장 먼저 이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자, 이런 식으로 예시 영상으로 라운드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때 마우스 왼쪽 클릭해 주시면 바로 R5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또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자, 적용될 두 선을 번갈아 가면서 클릭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이루어져 라운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두 선을 번갈아가면서 클릭하면 라운드가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 다 모두 적용했다면 X 표시 눌러서 2D 목깎이는 꺼주시고요. 자, 못따기를 주셔야 하는데, 자, 못따기의 경우 이 아래 화살표를 목깎이 오른쪽에 있는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여 못따기로 변경한 다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3D에서는 목깎이와 못따기가 다른 선택하는 아이콘이 있으시지만, 자, 2D 스케치 환경에서는 목깎이와 못따기를 이제 하나의 아이콘을, 하나의 선택지를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해주셔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못따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못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2D 못따기라는 창이 생성이 되실 텐데요. 자, 2D 못따기 창에는, 자, 우리 C5였죠? 5mm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못따기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에 가져다 대면, 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보기에 나올 때 오른쪽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두 개의 요소를 클릭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이러면 스케치가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R5 두 가지와 C-5로 못따기까지 주어졌고요.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이제 상단에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돌출. 자, 돌출은 이 형상이 자동으로 잡히겠죠? 자, 이 돌출 몇 미리를 해야 할까요? 자, 도면을 한번 봤을 때, 자, 지금 착각하기 쉬운 부분들이, 자, 이쪽 뷰만 봤을 때, 자, 우리가 10mm 돌출했죠? 그럼 다음은 5mm만 돌출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5mm라는 치수는, 자, 이 단면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혹시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자, 이 도면에 빗금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은 단면도입니다. 잘려져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잘려진 단면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이 중심지에서 단면도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에서 나온 단면도이기 때문에, 자, 이 15mm라는 치수는 바로 이 안쪽, 자, 이 부분의 치수이시고요. 그러면 이 다른 데서 확인해야겠죠? 이 단의 치수는 몇 mm냐? 바로 여기 비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10mm 떨어진 바닥면에서 3mm 떨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3mm 돌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언제나 과정평가형이나 뭐 이제 다른 3D 형상 또는 뭐 2D 형상 같은 이제 CAD 작업을 할 때는 치수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3D 형상 같은 경우는 착각하기 쉬운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도면을 잘 보시고 치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거리에 3mm 그대로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단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위에 쪽 돌출된 면을 클릭하고 새 스케치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위에 있다는 지금 이 형상이 되시겠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 밑에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죠? R8과 R25가 맞닿아 있고 연결되어 있고 이 직선과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안쪽 사각형의 경우는
나중에 빼는 게 좀 나아 보이네요. 물론 지금 그래서 돌출도 지금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마지막에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을 이용해서 똑같이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사각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방금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보라색이 된 상태에서 클릭해서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사각형의 사이즈. 자, 도면을 보시게 되면 사각형의 사이즈는 자, 30에 동일하게 45네요. 자, 여기가 30, 여기는 45. 자,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자, 치수를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요소를 선택해서 그 거리 치수를 넣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방금 전처럼 그냥 선을 하나를 클릭해서 그 선에 대한 치수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에 대한 치수를 기입할 때는 좀 빠르게 입력할 수 있으시고요. 자, 여기랑 여기도 선택을 해서 자, 30mm이기 때문에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총 길이 50에 이제 30mm이기 때문에 여기 각각 10mm씩 들어가야 50mm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0mm 넣어주시면 완벽하게 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선을 선택해서 10mm. 자, 그 다음에는 자, 원을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원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원이 지금 직경으로 입력이 되었다면 16짜리 원과 50짜리 원 두 개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원을 클릭해서 치수를 기입하면 그 치수에 맞는 원이 나옵니다. 자, 혹시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원의 길이가 직경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50과 16을 입력한 건데요. 만약 반지름 값으로 입력한다면 도면과 같이 25와 8을 입력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치수를 넣어서 원도 좀 구석을 줘볼까요? 자, 상단에 치수를 클릭하고 자, 이 16파이짜리 원의 중심과 자, 밑면이 25mm로 주면 딱 이 Y의 값이 딱 중심으로 정렬이 되겠죠? 자, 나머지 치수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원의 중심이 여기 8mm가 떨어져 있네요. 자, 원의 중심과 끝점이 8mm다. 자, 원의 중심과 끝점이 8mm다. 자, 그 다음에는 이 R25짜리 이제 58짜리 원의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구속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치수 기능만 사용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해 볼 것은 이 접선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접선이라는 기능은 선과 선을 이제 곡선과 곡선을 서로 닿게 연결시키는 기능입니다. 자, 이 접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자, 50파이짜리 원과 16파이짜리 원을 번갈아 가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접선이라는 표식이 나오면서 이 원과 원이 서로 이 직선상 이제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자, 이 50파이짜리 원과 이 아래쪽 직선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과 직선을 클릭하면 자, 여기 또 이제 접선 표식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스케치를 나가볼까요? 상단에 스케치 마무리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단에 다시 돌출을 클릭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돌출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잡혔던 게 잡히지 않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왜냐면 지금까지는 하나의 영역만 존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활성화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영역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영역만을 따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저희가 필요한 영역은 도면을 확인해 보면 도면의 형상은 자, 이 형상이죠? 자, 그러면 저희한테 필요한 형상은 자, 여기와 여기 그리고 이 원까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혹시 잘못 선택하셨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잘못 누른 영역을 다시 한번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한 영역만 취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돌출을 몇 미리를 해야 될까요? 자, 돌출을 몇 미리를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이 맨 윗단이죠? 자, 이것만 보고 20mm니까 아, 우리가 지금 13mm를 돌출한 상태에서 20mm까지 채워야 되니까 20-13 해서 7mm를 돌출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현재 위치에서 빼신 거는 되게 칭찬받을 행동이시지만 되게 이제 잘 생각하신 것이지만 하지만 지금 저희 이 과정평가형 가공상학기사 이제 모델을 잘 보시면 자, 이 끝부분들은 잘려나간 형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잘려나가게 하려면 20mm보다 커야겠죠? 자, 그러면 7mm 이상만 주면 된다. 7mm보다 더 큰 한 8mm 정도 이상이면 된다 라고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물론 이제 8mm 이상만 주면 상관없겠지만 자, 하지만 굳이 도면 모델마다 자, 이 몇 미리 이상 주면 되겠다, 몇 미리 이상 주면 되겠다 물론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죠? 자, 그러면 아예 크게 주시면 됩니다. 아예 큰 15mm를 주시면 자, 어차피 이 위의 영상은 얼마나 크든 15mm든 뭐 100mm든 어차피 잘려나갈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과정평가형 가공상학기사의 경우 그냥 아예 15mm를 돌출시켜라 라고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도면에 따라 딱 고정된 값으로 돌출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델 형상을 보면서 한 번씩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15mm 돌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에 15를 입력하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형상이 돌출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위에도 좀 빼볼까요? 자, 물론 이전에서 네모를 그려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면을 누르고 스케치. 자, 또 중심으로 맞춰진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왼쪽 상단의 직사각형에서 이번에는 이 왼쪽 영역을 보라색으로 선택을 하신 후에 거기에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치수를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12mm 그리고 10mm를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여기가 12mm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의 거리는 자, 50에서 11을 뺀 38 나누기 2가 되겠죠? 19mm네요. 자, 치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12mm. 자, 이 부분은 10mm. 자, 여기서 여기가 아니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9mm다. 자,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mm, 10mm.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9mm. 자, 지금 뭐 계산을 해서 19mm라는 값을 넣었는데요. 자, 이게 좀 번거롭다고 하시면 자, 38 나누기 2.
자, 뭐 이런 계산식에다가 치수에다 계산식을 넣어도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동일한 값으로 이제 인벤터에서 접속을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서 자, 돌출. 자, 뺄 때도 돌출을 클릭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돌출 옵션만 사용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 이 절단 이 옵션을 사용해 볼 겁니다. 자, 다른 점을 보시자면, 자, 돌출의 경우는 자, 형상을 돌출하는 형태로 미리 보기에서도 약간 이렇게 초록색으로 미리 보기 형상이 나오시지만, 절단은 돌출한 3D 영상을 잘라내는 형상으로 약간 이렇게 분홍색으로 좀 미리 보기 영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몇 미리를 절단을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현재 몇 미리를 돌출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mm를 돌출을 시켰고 13mm에서 15mm 돌출해서 총 높이가 28mm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5mm까지 맞춰야겠죠? 자, 그러면 13mm를 빼주셔야 이게 딱 15mm라는 치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절단은 13mm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13mm 돌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미리 보기 방향이 위쪽으로 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자, 여기 방향에서 방향을 반대로 변경해 주시면 안쪽으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확인 눌러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잘려나간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절단을 하기 전에 이제 스윕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자, 스윕은 자, 이런 곡선 형상을 원호를 두 개를 사용한 원호로 솔리드를 만들어서 3D 형상을 만드는 작업인데, 바로 과정평가형 가공사업 기사에서 대부분 사용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윕은 과정평가형 가공사업 기사에서 꼭 반드시 알아야 할 작업들이시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아래쪽 단면도와 이쪽 면도에서 R50과 R65 두 개의 원호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원호가 되어 있으면 스윕으로 잘라낸 형상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앞에 S가 붙어 있다고 하시면, S가 붙어 있으면 아마 자,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SR50이나 SR45. 자, 앞에 S가 붙어 있는 건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는 자, 만약 예를 들어 여기에 자, SR65라고 써져 있다면, 자, 잠시만요. 자, SR65 라고 써져 있다면 여기에 R50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XR65라고 써져 있으면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 R65나 R60이라는 다른 치수가 없어도 여기도 R65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두 가지 홀을 그려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면도 부분부터 치수를 넣어볼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단면도의 뷰를 만들려면 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두 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이 솔리드를 만들었죠. 자, 그 이유는 두 점 중심으로 이 직사각형을 처음 만들 경우, 자, 이 왼쪽에 있는 원점의 옆에 삼각형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 아래에 평면들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했던 그 평면들인데요. 자, 아까 두 점 중심으로 직사각형을 만드셨으면, 자, 이 XZ 평면이 딱 중심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XZ 평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나 이제 이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사용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학생들은 상단의 평면에서 자, 두 평면을 클릭한 다음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을 클릭해 주시면 선택한 면에 두 개의 면을 선택해서 그 중심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평면을 선택하고 두 평면 사이에 중간 평면을 선택한 후에 자, 맨 밑단의 왼쪽 부분과 맨 밑단의 반대쪽 부분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처음에 두 점 중심으로 사각형을 안 만드셨다면 이런 식으로 평면을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점 중심으로 평면을 작업을 하셨다면 그냥 이 원점에 있는 XZ 평면을 클릭한 다음 자, 이 스케치 작성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스케치 작성으로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뷰가 나오시는데 여기다가 스케치를 아무리 그려도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이 가운데 솔리드 안에 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F7 키보드의 F7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단면도 보기로 해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선이 보이시고요. 꼭 F7을 눌러서 단면도 보기를 하신 후에 스케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을 보면 자, 지금 이 R65의 선이 자 20mm 16mm 이 끝부분에 맞닿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R65의 경우 이 두 치수로 이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치수에 대한 고정일 경우 상단에 점 기능을 사용해서 구속을 준 다음 그 점과 원호를 일치 구속으로 고속시켜서 원호를 구속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점을 클릭하고 자, 먼저 자, 이 왼쪽의 영역 자, 이 왼쪽 선에 마찬가지로 보라색이 되어 있을 때 점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주의하실 점은 자, 이런 식으로 초록색 점이 잡힐 때가 있어요. 자, 이때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초록색 점은 완벽한 구속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 점으로 구속을 주시면 이 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보라색 점의 경우 아까 직사각형에서 만들어줬다시피 이제 한쪽 영역, 즉 이제 X 값만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Y 값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 점으로 되는 부분들은 좀 구속을 좀 피해 주시고요. 보라색 선일 때 클릭. 자, 오른쪽의 영역도 자, 이쪽 영역도 자, 이쪽도 보라색일 때 클릭해서 자, 이렇게 점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점 두 개. 이건 잘못 만든 점이에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때는 ESC를 눌러서 활성화된 걸 꺼주고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치수를 넣어줘 보도록 할까요? 상단에 치수 기입을 클릭해 주시고 자, 이 점과 3D 영상의 가장 밑면 자, 여기는 20mm 자, 오른쪽도 점과 3D 영상의 밑면 자, 여기는 16mm 자,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치수만 넣어주면 자, 이게 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 선의 X값은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호를 그려볼까요? 자, 상단에 호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호는 크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 자, 클릭하시고 자, 위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겠죠? 마우스를 이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위쪽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지금 보게 되면 치수를 기입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치수의 경우 반지름 값이에요. 반지름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R65를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지금 R65짜리 반지름을 가진 호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나 자, 굳이 점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 호의 끝점을 여기다 구속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 호의 끝점을 여기다 그냥 그대로 구속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잘라낸 솔리드가 이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게 구속을 시켜주시면 나중에 이 솔리드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홀을 그릴 때는 이 솔리드 형상보다 크게 그려주셔야 하게 되기 때문에 점으로 따로 구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홀을 좀 구속을 시켜줘 볼까요? 자, 이번엔 치수가 아닌 일치 구속이라는 걸 사용해 봅시다. 자, 일치 구속의 경우 두 개의 요소를 하나로 연결시켜야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일치 구속을 클릭해 주시고, 자, 이 홀을 선택한 다음 점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 호가 점을 지나가는 형태로 이제 일치 구속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호와, 자, 이 점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의하실 점은, 자, 이 선을 선택해야 되지 이 호의 끝점이나 시작점, 중심점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홀을 클릭한 다음 점을 클릭해야 제대로 된 구속이 되겠고요. 두 개의 점으로 구속을 주셨으면 호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러면 자, 도면에서 지금 이 R65는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R50을 그려야겠죠. 그런데 이 R50의 경우는 이 R65를 그린 선 위에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자, 아까 평면을 만들었었죠. 상단에 평면을 클릭하면, 자, 가장 하단에 평면을 클릭하면 가장 하단에 점에서 곡선의 수직의 평면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서 점에서 곡선의 수직. 자, 선택은 이제 반대가 돼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호를 클릭하고 호의 끝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호가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호의 끝점만 클릭하면 이렇게 평면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선택이 안 되어 있었다면, 자, 점에서 곡선의 수직을 클릭하고 호와 호의 끝점, 자, 호와 호의 끝점을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점의 끝에 수직한 평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평면에다 스케치를 그리셔야 되는데요. 자, 주의하실 점은 좀 정면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스케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만약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에 들어가 주시면, 자, 이게 뷰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정렬을 맞춰주신 후에 이 홀을 클릭해서 그대로 스케치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스케치. 자, 그럼 이렇게 좀 맞춰주신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자, 형상투영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형상투영 기능은 좀 쉽게 말하자면, 자, 지금 우리가 새 스케치를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새 스케치에 이전에 만들었던 형상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자, 상단에 형상투영을 클릭하고, 자, 우리가 만들었던, 자, 이 호의 끝점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평면이 정렬되어 있을 때는 이 호의 끝점인지 긴가민가 하거나 잘 잡을 수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 키를 눌러서 드래그하여, 자, 이렇게 뷰를 살짝 옆으로 틀어주시면 딱 호의 끝점이 여기구나 라는 걸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형상투영을 클릭한 다음, 자, 방금 우리가 평면을 만든 이 호의 끝점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점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형상투영을 꼭 해주신 다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홀을 그려볼까요? 자, 아까처럼 왼쪽 상단에 홀을 클릭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좀 크게 그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값은 50mm네요. 자, 50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럼 이렇게 호가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구속을 줘서 이 호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자, 수직 구속 조건이라는 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직 구속 조건은 바로 형상과 형상을 수직으로 맞춰주거나 또는 이렇게 기울어진 선을 수직으로 맞추는 기능입니다. 자, 저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한 일직선상에 머물게 변경하기 위해서 이 수직 구속을 사용할 거고요. 자, 수직 구속 클릭한 다음, 자, 조금 전에 만든 자, 이 원점, 이 형상 투영한 점과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호의 중심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점을 클릭하면 되는데, 자, 그리고 지금 구속 조건을 선택한 상태에서 점선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수직 구속이나 반대로 옆에 있는 수평 구속 조건의 경우, 자, 이렇게 마우스가 수직과 수평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자, 왜냐면 이 면도에 따라서 이 면도가 틀어졌을 경우, 자, 수직 구속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는 수평 방향이죠, 점선이. 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 언제나 수평이나 수직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수평인지 수직인지 방향을 좀 알려줍니다. 자, 만약 수직 구속을 선택하셨는데 방향이, 자, 이 점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수직이 아닌 수평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형상 투영한 점과 그린 호의 중심점을 클릭하면, 자, 호의 중심점이 형상 투영한 점과 일직선상으로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상단에 일치 구속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일치 구속 클릭. 자, 이번에도 형상 투영한 점과 이번에는 호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투영한 점과 호. 자, 그러면 형상 투영한 점과 호가 점을 통과하는 형태로 구속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곡선을 그리는 작업은 모두가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스윕으로 이 형상을 잘라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한데요. 자, 그건 스케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방금 그린 이 호의 끝점 초록색이 됐을 때 클릭을 해주시고, 그 상태로 자, 이렇게 마른 목골의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이 영역을,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린 이 홀을 따라서 영역으로 이 솔리드의 윗면을 잘라주는 작업이 바로 스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선은 굳이 고정을 해줄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형상을 잘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기나 이제 형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만드실 분은 아마 없으시겠지만, 자, 영역만 된다면 이렇게 막 지그재그 형상으로 만들어져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자, 다만 완벽하게 닫힌 곡선으로 되어 있으셔야 스윕이 제대로 됩니다. 만약 형상을 만들다가 이렇게 떨어진 공간들이 나오게라도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진 공간이 나오게 된다면 스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좀 형상을 만들어 주셨다면 스케치 마무리에 나가서, 자, 돌출 옆에 있는, 이번에는 스윕을 선택해 볼까요? 자, 스윕을 선택하고, 자, 여기를 자동으로 잡히실 거예요. 만약 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이부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도 안 된다면, 자, 이 모서리 같은 데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역을 선택해도 되고, 자, 가이드 곡선,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린 홀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불에서 만약 이게 결하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시는데, 저희는 잘라낼 거기 때문에 절단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상태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잘 만들어졌는데, 자, 이 부분은 잘리면 안 되는데 잘렸네요. 자, 이런 데가 잘린 이유는 우리가 좀 홀을 너무 크게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입을 만든 수입의 기초가 되는 홀을 좀 수정을 해야겠죠. 자, 그럴 때는 자, 우리가 지금 이 수입을 왼쪽에서 진행을 해서 이 수입이라는 게 나가 생겼는데 여기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수입을 만들 때 사용했던 스케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 7번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면 스케치 영상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너무 커서 잘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정렬된 뷰에서는 이게 잘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옆에다 보게 될 경우 자, 지금 이 형상이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곡선을 타고 가이드 곡선을 타고 잘라낸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좀 몇 번 좀 많이 만들어 보시거나 결과를 확인해야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걸 수정하는 방법은 자, 이 보라색 선을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조금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나가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안 잘린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혹시 다른 데가 잘린 데가 있나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없으시면 자, 좀 마무리 작업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형상이 물론 이제 이렇게 라운드 줘야 되는 형상은 남았지만 자, 이 가운데 원 형상만 넣으면 모든 형상 만들기는 끝이 나겠죠? 자, 이 원 형상은 자, 이 맨 아랫단의 윗면을 클릭하고 스케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만들어 들어갔는데요. 이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F7로 단면 보기로 변경해 주신 다음 자, 상단에 원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원 클릭해 주셨으면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크기는 도면에 보면 여기가 10파이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0 입력 엔터. 자, 여기 10파이 원이 생성이 되었고요. 자, 치수로 구속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과 이 사각형 아랫면까지가 25mm를 줘야 딱 중심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8mm 떨어져 있네요. 자, 원의 중심과 이 끝면이 8mm. 자, 이렇게 원의 중심과 밑면이 25mm, 원의 중심과 끝면이 8mm. 두 개의 치수만 넣어주면 원의 형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모두 원이 완료가 되었다면 상단에 스케치 마무리까지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로 돌출. 자, 돌출 몇 mm를 해야 할까요? 자, 다시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스케치를 하는 곳이 자, 이 부분이죠? 10mm예요. 자, 그런데 원의 우리가 이제 돌출 형상의 높이는 21mm. 자, 그러면 21-10에서 11mm 돌출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한번 계산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21-10.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된다고 했죠? 자, 꼭 결합인 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자, 돌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R값을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값은 자, 이런 연결된 부분보다는 자동 좀 스케치에서 넣어줘도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먼저 확인해 보자면 자, 여기 R2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R2 넣어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자, 이 끝부분에 여기도 R5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큰 것부터 좀 넣어 줘 볼까요? 상단에 목깎기를 클릭해 보도록 합시다. 자, 목깎기를 눌러 주시고요. 목깎기 값에는 5mm 입력을 해주신 후에 자, 이 모서리 클릭하면 되겠죠? 3D에서 목깎기나 못따기를 주는 방법은 그냥 모서리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 누르는 방법이 있고 자,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게 적용되고 끝납니다. 자, 그런데 목깎기에서 자, 이 부분 다시 주고 자, 이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자, 앞에 목깎기는 그냥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었고
적용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목깎이를 누른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라운드 목깎이를 할 때는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좀 애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2mm. 자, 이 부분 들어가겠죠? 잘 선택이 안 되면 확대를 해서, 자, 이 부분 넣어주시고, 이 부분.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모양 아이콘 눌러주셔도 되고요. 다른 데도,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준 다음 눌러도 됩니다. 자, 혹시 잘못 선택한 부분이 있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선을 클릭하면 취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R1을 넣어볼까요? 자, 대부분의 라운드 값이 다 R1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단도 R1이고요. 밑에 단도 R1. 여기도 R1, R1. 자, 도서리에 1mm를 넣어주시고, 이 부분과, 자, 이 안쪽 부분. 여기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윗면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그대로 확인. 자, 이게 확인이 안 되실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확인이 안 된 이유는, 자, 목깎이를 진행할 때 자동으로 잡혀주는 이게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여드리자면, 다시 한번 1mm를 입력을 하고, 자, 아랫부분 선택하고 위에 부분을 선택했을 때, 자, 이 부분이 겹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지금 밑에 부분에 이제, 다시 R1을 넣었을 때, 자, 모서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환된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R1을 넣으면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은, 자, 따로따로 주시면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렇게 밑에 부분에 R1을 플러스만 아이콘 눌러서 주신 후에, 다시 윗부분. 자, 주시면, 적용이 안 되네요. 자, 그런 부분들은, 자, 다시 한번 목깎이를 클릭해서 이번에 윗부분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길이가 짧아서 R1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윗부분부터 주시면, 자, 플러스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윗부분부터 주시고, 이번에 아랫부분. 자, 이렇게 주시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여기 이 부분, 이 원의 윗부분과 아랫부분도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자, 이러면, 자, 모델링 작업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이제 3D 모델링도 확인을 해서 도면과 확인을 하면서 어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 체크하신 후에, 자, 이상이 없으시다면,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거나, 또는 이 상단에 이 디스켓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엣지캠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확장자를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왼쪽에 상단에 파일을 눌러주신 후에 내보내기 캐드 형식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파일 내보내기 캐드 형식.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가지 확장자를 선택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꼭 저장을 한번 해주신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파일 내보내기 캐드 형식. 자, 그러면 하단에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여기서 SAT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에서 SAT 파일. 자, SAT 파일로 해주시고요. 자, 이름은 똑같이 해주셔도 상관없으시고, 또는 이제 구분을 위해서 과정평가용 가공상업기사라고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부품 1번으로 그대로 그냥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자, 이어서 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 작업은 바탕화면에 있는 엣지캠 2016 런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엣지캠 런처를 더블 클릭 시켜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엣지캠 화면이 나오시게 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새로운 밀링 파트 파일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엣지캠이 이제 디자인 모드로 실행되게 되는데요. 자, 엣지캠에는 크게 디자인 모드와 가공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에서는 이제 모델 불러오기와 스톡의 생성 또는 이제 가공에 필요한 점이나 면 등을 생성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가공 탭에서는 NC 데이터의 생성 그리고 가공 시뮬레이션, 출력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모델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에 자, 아까 저장했던 위치로 이동하여서 저장했던 파일을 클릭하시고 그대로 열기 버튼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AT 파일로 저장한 파일을 그대로 열기 버튼으로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불러와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모델을 불러와줬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바로 스톡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상단에 자동 스톡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자동 스톡을 보니 지금 치수가 좀 잘못된 게 있네요. 자, 모델 높이가 지금 22.291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곡면의 높이 때문이겠지만, 하지만 먼저 자, 이 모델을 도면을 확인해 보면 자, 최대 높이가 20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의 최대 높이가 20 그리고 21, 즉 21mm라는 최대 높이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치수는 잘못된 치수죠. 자, 수입을 진행할 이 곡면이 이 부분에 직선을 추가해서 곡면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인벤터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 작업을 켜주시고요. 자, 스윕 왼쪽에 있는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스케치 5번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스케치 5번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 5번에 스케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F7번으로 단면 보기로 변경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지금 구속이 오른쪽에 16mm는 제대로 된 게 맞는데 오른쪽은 이제 20mm 점으로 했으면 안 됐네요. 점을 지우셔도 되지만 굳이 지울 필요는 없으시고, 자, 이 치수 20mm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0mm를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삭제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호가 구속이 풀린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선을 선택해서 상단에 선 선택. 자, 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자,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수직이나 수평 마크가 생긴다면 직선, 수평 또는 수직인 겁니다. 이렇게 직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상단에 치수를 선택해서 방금 그린 직선과 밑면 클릭해서 20mm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 보면 이 부분이 지금 20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0mm에 대한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0mm 치수를 넣었다면 다음으로 접선. 아까 접선에 대해 이제 잠깐 이제 배웠었죠. 자, 선, 직선과 원을 연결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접선을 클릭한 다음 이 직선과 원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속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끝내시면 안 되시고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자, 선을 잘라줘서 이 선을 하나로 만들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이렇게 세 개를 자를 건데 순서에 맞게 잘라야지 중간 부분도 자르면 안 됩니다. 그 예시를 보여주냐면요. 자, 먼저 이 끝부분부터 자르기로 자르게 되면
네, 이렇게 끝부분만 자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구속이 풀려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돌린 다음, 자, 그렇기 때문에 자를 때는 반드시 바깥에서 안으로 끝부분부터 잘라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자르는 순서에 대해 보여주려면 1, 2, 3, 4. 자, 이렇게 순서대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잘라주셔야 구속이 풀리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로 그냥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주시면 자, 그대로 뷰가 이렇게 변경된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뷰가 변경이 되셨다면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거나 위쪽에 디스켓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파일, 내보내기, 캐드 형식. 파일, 내보내기, 캐드 형식. 클릭하셔서 자, 그대로 아까랑 동일한 이름으로 조금 전에 이제 SAT 파일로 저장을 하셨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전과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게 뜨시면 얘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게 저장을 했으면 이번에 엣지캠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엣지캠으로 돌아오시면 자,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자, 이전에 있던 파일이 변경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얘를 눌러볼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파일을 저장할까라고 물어보는 건데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따로 불러올 필요 없이 그대로 엣지캠에서 자, 솔리드 형상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동 스톱 눌러볼까요? 자동 스톱.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모델 높이가 21mm로 자동으로 측정이 되는 상태로 된 걸 볼 수가 있으시네요. 자, 그런데 21mm로 그냥 하면 되냐? 아닙니다. 자, 과정평가형 가공사업기사는 그 전체 소재의 길이가 있습니다. 자, 소재의 길이가 25T인데 25T인 소재를 총 길이가 21mm로 만들어야 되니까 소재 크기가 25가 돼야 됩니다. 자, 스톡 높이를 25. 자, 스톡 높이를 25로 입력하니 이번에는 윗면 옵셋과 대면 옵셋에 자, 각각 3mm 옵셋된 값의 반값이 들어가실 거예요. 반씩. 자, 근데 배면 옵셋에 2mm. 그러면 이 배면 옵셋은 아랫부분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은 가공이 안 되겠죠? 그러면 가공이 다 돼도 23T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면 옵셋에는 0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면 옵셋에 0. 자, 그럼 배면 옵셋에 0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 25T에서 21mm짜리 소재로 소재를 스톡을 25mm로 했고 배면, 아랫면이 0이니까 윗면은 3mm로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소재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3mm 옵셋된 것도 볼 수 있으시고요. 자, 먼저 엣지캠에서는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자, 이렇게 뷰를 변경할 수가 있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뷰를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5T짜리 형상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점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점은 먼저 자, 왼쪽 상단에 이 부분을 주로 하실 텐데요. 자, 원점을 변경하는 방법은 자, 왼쪽에 설정 창이라는 게 있으실 텐데 데이텀 선택을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텀 선택을 클릭하면 자, 이 선택 창이 나오게 되고 자, 이렇게 스냅을 잡아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왼쪽 상단의 모서리
자, 이 부분을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네모난 스냅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 이렇게 스냅이 잡혔을 때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원점 표시가 나타나며 원점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줘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처 탭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자, 피처 탭으로 이동하셔서 자, 곡면 피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면 피처로 이동을 하시면 자, 곡면 피처는 자, 면을 추출해서 따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로 변경을 해주시는 작업인데요. 자, 곡면 피처 선택한 다음 가공 방법 선택해서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 선택이라는 좋은 말이 뜨실 건데요. 자, 페이스를 지금 그림과 같이 선택을 해주시는데, 자, 어떤 데가 선택이 되는지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일단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용면은 바로 이제 평핸드밀로 전부 가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뭐 앞에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자, 사용하는 공구가 보통 2개 또는 특수한 경우 3개를 사용하실 거예요. 자, 6파이 플랫 핸드밀을 좀 사용하실 거고요. 또는 이제 4파이 1R. 자, 끝에가 평평하지 않고 여기 라운드가 좀 들어가 있는 엔드밀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약간 좀 그림 실력이 안 좋지만 약간 이렇게 끝부분이 이제 1R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엔드밀을 사용할 건데, 자, 보통의 경우 이렇게 2개를 사용하실 거예요. 좀 특수한 경우는 이제 4파이 뭐 2R, 4파이 고랜드밀도 사용을 하실 건데, 그건 다음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 4파이 1R과 6파이 플랫 엔드밀 이렇게 2가지 공구를 사용하시는데, 자, 4파이 1R 엔드밀은 끝부분이 1R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 끝부분 자, 이렇게 90도로 떨어지는 면들은 가공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가공이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선택해서 피처 면으로 만든 후에 나중에 이 4파이 1R 엔드밀을 사용하는 윤곽 가공을 할 때 재배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또는 지금 이제 평가 도면에서는 따로 나오진 않겠지만, 자,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자, 이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곡면이나 또는 이렇게 원형 곡면, 만약 이게 원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원형 곡면들은 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곡면들은 가공을 윤곽 가공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사선 가공이라는 걸 좀 사용을 하실 텐데, 주사선 가공을 하실 때에도 자, 4파이 1R 엔드밀은 이 밑면이 평평합니다. 자, 밑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위로 되어 있는 구형상을 가공하거나 위로 되어 있는 이제 동영상 가공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형상을 가공할 때는 자, 이 밑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구형상이 가공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거 가공할 때는 4파이 고랜드밀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평가 도면을 사용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으시고요.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90도로 떨어지는 면들만 따로 선택을 한 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평평한 면들, 선택한 면들이 따로 이제 피처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자, 피처를 보기 위해서는 피처 렌더링이란 걸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자, 이 피처 렌더링을 클릭해서 활성화시키면 피처 선택한 면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모든 디자인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가공 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가공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가공 모드를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밀링 시퀀스 창이라는 게 뜨게 되시고, 자, 포스트를 선택하면 되는데, 자, 포스트는 밀링 아센트를 공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제 학교마다 저희가 따로 만들어드린 포스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 포스트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하지만 잘못된 포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가공 경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 가공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는 포스트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림화학센터로 공용을 선택을 해주시거나 또는 저희 쪽으로 플로테크 코리아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 포스트를 사용해도 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실제 가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러면 가공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탭을 클릭해 주시는데 만약 가공 모드로 전환이 안 되셨다면 자, 이 시퀀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으실 거고요. 이쪽에 가공도 나타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가장 먼저 황삭 가공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황삭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공할 형상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솔리드 형상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계 선택이라는 건 황삭 가공에서는 따로 경계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황삭 가공의 설정창이 나오시는데요. 자, 상하향 가공의 피치는 40%, 요율량 0.2에 Z요율량 0.2, 그리고 현재 스톡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황잔삭은 이제 황삭 전에, 황삭 후 황잔삭을 한 번 더 하는 옵션인데 사용을 안 하시고요. 상하향 가공은 상향 가공과 하향 가공의 경우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공구가 뜨고 내리는 작업이 많아지는데 상하향 가공은 공구가 뜨고 내리는 작업을 최소화시켜 여기는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가공 방법입니다. 자, 피치는 공구가 가공을 진행할 때 가공 경로 간의 거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이제 퍼센트로, 공구 직경의 퍼센트로 하는 작업입니다. 자, 만약 6파이 공구를 사용하실 때 피치가 40%라고 하시면 이 공구 경로 간의 거리는 자, 40%의 6파이의 40%인 2.3mm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자, 여유량은 이제 나중에 정삭을 하기 위해 남기는 여유량을 뜻하며 스톡은 가공 경계를 설정하는 옵션인데 현재 스톡을 하시면 바로 이 스톡을 경계로 가공 경로를 생성하는 옵션입니다. 자, 다 설정하셨다면 공구 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공구 탭에서는 이속도에 3000, Z이송 3000, 해상도 6000, 공구번호 1번, 공구번호 6파이, 공구직계 6파이.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송 속도는 XY, Z 이송속도는 Z의 이송속도를 뜻하고요. 회전 속도는 RPM을 뜻합니다. 자, 공구번호는 실제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공구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구 직경도 실제 사용할 공구의 직경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드가 되게 빠르게 가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뒤에서 깊이 쪽 설명을 좀 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입력되셨다면 깊이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깊이 탭에서는 안전높이 10mm, 그리고 전임량 0.5mm,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안전높이는 공구가 가공이 아닌 이동을 위해서 뜨는 높이를 뜻하고요. 가공 시작 높이는 원점을 기준으로 가공이 실제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자, 0을 입력하셨을 경우 Z0부터 가공이 시작됩니다. 절삭 깊이의 경우 자, 몇 mm까지 가공을 진행할지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자, 절삭 깊이 0을 입력하는 경우 H캠에서 이 솔리드 영상을 자동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가공 스톡 안에서 이 솔리드 영상을 측정하여 자, 가장 밑단 부분까지 가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임량의 경우 1회 절임량을 뜻하는데, 자,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가 있죠. 0.5mm씩 Z값을 내려가며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아까 이송속도에 3000이라는 좀 큰 값을 입력하셨잖아요. 자, 소재가 알루미늄이고 절임량은 0.5mm씩 가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값 빠르게 가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모두 입력이 완료되셨다면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자, 황삭 가공의 가공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편집을 좀 한 가지 정도만 편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황삭 가공의 세부 설정을 편집할 때는 왼쪽에 시퀀스 창에서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2.3 황색 가공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세부 설정 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PC 사양에 따라 여기까지 좀 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색 가공의 세부 설정 창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접근 방법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접근 타입에서 접근 타입을 드릴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접근 방법 탭으로 이동한 다음 접근 타입을 드릴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자동으로 이제 드릴이 아니라 설명 잘못되었네요. 램프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에서 접근 타입을 램프로. 자, 헬리켈 방식의 경우는 IJ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내려가는 방식인데, 장비에 따라서 이 IJ키 방식을 사용할 때 장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그림과 같이 자,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내려가게 되는 램프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하단에 접근 방법에서 접근 타입 램프로 변경해 주신 다음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로 크게 바뀌신 건 좀 보이지 않으실 텐데, 자, 램프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 다른 가공을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가공을 만들기 전에 자, 이 상태에서 다른 가공을 만들면 다른 가공을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황색 가공을 보이지 않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이 황색 가공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 자, 이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황색 가공이 보이지 않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윤곽 가공을 만들어 볼까요? 자, 상단에 윤곽 가공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을 클릭해 주시면 윤곽 가공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윤곽 가공을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윤곽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뜨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델의 형상을 클릭한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 형상 클릭 확인. 자, 가공 단계가 되는 요소를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황색에서는 생략을 했지만 윤곽에서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모델 스톡의 상단 4가지 라인을 하나씩 클릭한 다음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톡 상단 라인 4가지를 클릭한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윤곽 가공 설정 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른 가공을 위해 상하향 가공을 해주시고요. 자, 공구 탭에서 이송 속도는 자, 일반 탭에서는 자, 절삭 방법에 상하향 가공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하향 가공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공구 탭으로 이동해서 자, 이송 속도에 3000, Z용도 3000, 이송 속도 6000, 공구번호 2번, 공구 직경 4파이, 그리고 코너 반경에 1 값을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송 속도, 회전 속도, 공구번호, 공구 직경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너 반경에 1mm를 넣으시면 자동적으로 이 모서리에 1R이 들어간 공구로 인식이 됩니다. 자,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깊이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탭에서는 안전 높이에 10mm, 자, 저립량의 0.02, 스크랍 높이는 0.0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0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저립량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Z값의 높이인데 Z값 이제 1의 저립 Z값의 깊이인데, 자, 스칼라 높이의 경우 자, 왼쪽 화면에서 이렇게 약간 예시 형식을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곡면에 단위를 이제 몇으로 나눌까 하는 겁니다. 자, 곡면에 1의 저립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05가 아니라 자, 0.0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0.005, 0.02. 자,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0.02에 0.00으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자, 이거는 계산, 컴퓨터 사양에 따라 계산 시 좀 로딩이 많이 걸릴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가공 경로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자, 이 경우는 끝까지 못 나가고, 이 부분은 가공이 필요 없는데 가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세부 설정으로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삼각형 모양 아이콘, 윤곽가공에 삼각형 모양 아이콘 클릭한 다음, 자, 6.3 윤곽가공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윤곽가공 창이 나오면, 자, 이번에는 제어 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 가장 먼저 가공 경계 제어를, 가공 경계 제어, 공구 제어를 중심이 아닌, 자, 외부 접촉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구 제어는, 자, 가공 경로를 생성할 때 공구가 가공 경계에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옵션입니다. 자, 윤곽 가공의 경우 이 공구 경계를 지금 이렇게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나갈 수가 없으세요. 하지만 접촉으로 바꾼다면 공구가 접촉되는 한, 솔리드에 접촉되는 한 공구가 이제 가공 경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옵션이시고요. 자, 간단히 말해서 이 가공 경계를 좀 확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구 제어를 접촉으로. 자, 그 다음 비가공면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옆에 있는, 자, 편집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을 클릭하시면 공면 간섭 체크 사용이라는 옵션이 있는 비가공면 창이 생성이 될 텐데요. 자, 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체크하시면, 자, 지금 이 부분 비가공면이 이제 활성화된 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자,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간섭 체크면이라는, 간섭 체크면 선택이라는 창이 뜨실 겁니다. 자, 이때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자, 이 피처를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처 클릭하고 확인.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약간의 계산이 진행된 후에 가공 경로가 나오실 거예요. 자, 약간의 이렇게 렉이 좀 발생할 수도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되셨고요. 이 부분도 이 밑에 땅도 가공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 가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확장 버튼을 클릭해 주신 다음 평탄면 가공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공할 형상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뜨실 텐데요. 자, 이 모델, 솔리드 모델을, 동일하게 솔리드 모델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공 경계도 확인 버튼으로 생략해 주시고요. 자, 상하향 가공의 피치는 50%.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하향 가공의 피치 50%. 자, 측면 여유나 진입 반경은 값이 없으시거나 0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공구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 탭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외우기 쉽게 3000, 3000, 6000으로 이제 값을 정해 주셨는데요. 고정되게 했는데요. 마지막 평탄면 가공의 경우는 좀 정밀도가 면이 좀 좋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00에 1000, 60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탄 플랫 랜드밀로 가공을 해야겠죠. 1번 공구 6파이 코너 반경 값을 지워주시고요. 자,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깊이 탭으로 넘어가서 안전 높이만 10mm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값들은 이제 0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확인. 자, 그러면 자, 평탄면 가공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시뮬레이터를 클릭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터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는 별도의 창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왼쪽 상단에 재생 버튼을 클릭하셔서 시뮬레이션을 재생시킬 수 있으시고요. 또는 마지막으로를 클릭해서
결과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재생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너무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다라고 하시면 자, 위쪽에 이 게이지를 조절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느려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황삭이 진행이 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윤곽 가공이 진행이 됩니다. 자, 윤곽 가공이 아마 되게 오래 걸리실 거예요. 보통 이제 황삭 가공과 윤곽 가공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고, 마지막 평탄면 가공은 평탄면만 한번 깎고 끝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공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윤곽 가공이 끝이 나면 마지막으로 평탄면 가공까지 하면 전부 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가공이 안 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걸 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이게 면이 좀 거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가공에서는 매우 부드럽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창은 X 버튼을 눌러서 나가주시고요. NC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NC 코드 탭으로 넘어가서 NC 데이터 출력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NC 데이터 출력을 클릭하시면 가장 먼저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창이 뜨시는데, 자, 가장 먼저 이쪽에 있는 찾아보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찾아보기는 바로 NC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와 NC 데이터 이름을 설정하는 창인데요. 자, 대부분 대문자 5에 숫자 4자리로 4자리의 경우 이제 시험에서 지정된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실 거예요. 오늘 날짜인 1017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저장. 자, 그리고 자동 가공 주력 사용과 NC 편집기 열기에가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무슨 가공인지 좀 설명에 대해 들어가는 옵션인데 데이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크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NC 편집기 열기 창은 NC 데이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한번 창을 띄워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공구 선택은 없음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자, 공구 선택을 눌러보시면 사용하는 이제 공정마다의 공구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걸 선택해 주시면 그 공구를 사용한 NC 데이터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없음으로 해주셔야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설정이 되셨다면 그대로 확인.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램 ID 넘버를 입력하는 창이 뜨실 거예요. 자, 캔슬을 눌러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자, 좀 만약 오래된 장비로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자, 지금 여기에 프로그램 넘버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자, 아까 대문자 5를 제외한 4자리 숫자, 저는 날짜로 입력을 했죠. 1017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5를 제외한, 그러니까 저장할 때 대문자 5를 제외한 4가지 숫자에서 그 4자리 숫자만 그대로 OK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금 전에 그 프로그램 아이디가 바로 여기에 입력되는 값입니다. 자, 좀 되게 옛날 장비의 경우는, 자, 이 프로그램 번호와 프로그램 이름이 동일하지 않으면 에러가 뜨는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입력을 안 해주시면 이게 50001로 뜨실 거예요. 자, 사실 이렇게 나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 장비의 경우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NC 데이터, 출력된 NC 데이터로 장비에 가서 가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점은 이 출력된 이제 데이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시면, 자, 이 크기가 나옵니다. 자, 최신 장비의 경우는 이게 보통 이제 1.5메가 정도, 1500kB죠. 한 뭐 1.5메가 정도도 이제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자, 좀 몇 년 안 된 장비라고 하셔도 대부분 이제 USB 방식으로 가공을 하실 때는 512kB까지 정도만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크기가 430 정도 나오시니까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만약 400 이상, 500 이상, 600, 700이 나오신다고 하시면, 자, 데이터를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데이터를 조절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데이터 중에 이 윤곽 가공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이 창이 뜨실 거예요. 여기서 깊이 설정 탭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전에 입력한 이 절입량과 스칼라 높이가 있는데, 자, 얘 값을 조금씩 올려주시면 데이터가 조금 양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조절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좀 알려드릴 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평가 도면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지만, 자, 좀 여러 가지 가공을 좀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되어 있는 포켓 안쪽에 이제 곡면이나 구형상이 나오신다면 주사선 가공을 한 걸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주사선 가공은 윤곽 따로 피처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윤곽 가공에서 이 부분을 따로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 즉 간섭 체크면을 선택을 하실 때, 자, 이 면과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90도로 떨어지는 면과 따로 이 안쪽에 피처를 만들어서 이 부분 두 개의 영역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윤곽 가공을 진행한 후에 주사선 가공이라는 걸 따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사선 가공의 경우는 이제 윤곽 가공과 좀 동일한 옵션을 사용하지만 좀 별다른 가공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시겠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있는 구형상의 경우는 볼앤드 밀로 작업을 하셔야 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매뉴얼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좀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따라하기 동영상을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자, 이 공개 도면 1형에 대한 모델링 작업과 캔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